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펀드에서 ETF를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의 개념과 정의를 좀 다뤄볼 거고, 그리고 ETF의 장점, 활용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크게 한 4가지 정도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잘 알고 연금저축 계좌에서 잘 활용하고 운용을 해보자, 그런 관점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금저축 펀드 계좌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한 3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금으로 갖고 있어도 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MMF를 매수해 주는 데도 있다. 증권사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반 연금 펀드 사셔도 되고, 근데 제 생각에는 ETF를 사시는 게 제일 낫겠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를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우리가 사자. 그래서 이거의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ETF가 뭔데? ETF의 개념과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ETF가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익스체인지가 거래소, 트레이디드가 거래되는 펀드, 그래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매매가 되는 펀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는 펀드인데 인덱스 펀드다, 그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인덱스 펀드는 뭔데? 그렇게 보면 특정 지수를 추종하고 복제하는 펀드다 라는 거죠. 코스피 200 지수가 기초지수가 되면 그거를 추종하는 ETF는 코스피 200의 등락률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다. 그런 게 인덱스 펀드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ETF는 인덱스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다. 인덱스 펀드를 증시 내에서 주식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ETF가 이런 상품, 이런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가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도 복리로 불려져서 내 수익을 계속 차감합니다. 매년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거의 복리 효과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 있죠? 수수료뿐만 아니라 세금이 있을 텐데,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하면 세금 차감이란 게 일단 없으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찾을 때 그때 저율과세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서 큰 거 하나를 덜었죠. 그러나 여전히 수수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ETF의 수수료는 일반 펀드 대비 1% 가까이 저렴하다. 그래서 펀드 대신 ETF 투자만 해도 내가 수익률 1%를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복리 효과로 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작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S&P 500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수수료 0.27%,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회도 0.1825, KB스타 200은 심지어 더 저렴하네요. 0.037%. 그러니까 연간 총 보수 비용이 한 요 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펀드, 해외 펀드들 같은 거 보면 1% 넘는 것들도 많으니까 여기서부터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수수료가 저렴한 것 때문에 우리가 ETF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식형 ETF의 경우에 여러 종목을 넣어야 되는데 최소 10종목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ETF 구성을 할 때. 그래서 ETF 하나를 사더라도 최소 10개 이상으로 분산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종목에 대한 투자를 30%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ETF 안에 들어있는 한 종목이 이 ETF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여러 가지로 잘게 나눠 놓는다. 그렇게 또 리스크를 또 분산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섹터를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 해당 기업 주식을 넣을 텐데 아무 기업이나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도 나름대로 업계에서의 위치, 그리고 지속적인 수익,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필터링을 한 후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 같은 것들은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ETF 하나를 매수하는 것 자체가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거고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소액으로 수많은 종목을 한 번에 투자가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한번 봐볼게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 한 주당 가격이 50만원대, 20만원대, 60만원대, 9만원, 13만원대 이런 거 한 주 살려고 해도 LG화학 같은 거 내 돈 50만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달 적립식으로 이런 큰 금액을 사기는 쉽지는 않다. 어찌 보면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나 예를 들어서 가져온 건데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ETF의 한 좌당 단가가 19,950원이다. 그럼 이 ETF에 이런 주식들이 적정 비율을 가지고 함께 포함이 돼 있고 우리는 이 2만원 정도 내고 ETF 한 자수를 사면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또 나오는 겁니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째 장점은 뭐냐? 뛰어난 황금성이다.
ETF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원하는 시기에 바로 내가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다. 그쵸? 매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재매수가 가능하죠. 근데 ETF 말고 예전에 해외 펀드 같은 거 사게 되면 펀드 환매하면 그 돈이 다시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건 바로바로 가능하죠. 물론 주식과 같이 매도하고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틀 후에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거죠. 주식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를 살 거고 그 안에서 매수 매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좌 내에서 밖으로 찾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매도하고 다른 ETF로 바로 재매수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에서 우리가 ETF 종목을 바꾸고자 할 때 A ETF를 매도하고 바로 B ETF를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현금이 필요해서 만약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틀 후에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펀드 대비 뛰어난 현금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정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저렴한 수수료, 두 번째가 자동 분산 투자가 되고 자동 위험 해지가 된다. 세 번째가 소액으로 수많은 종목을 한꺼번에 투자가 가능하다. 네 번째로 뛰어난 황금성이 있다. 이런 ETF 특징을 잘 알고 잘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맞춰볼게요. 자, 결론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저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 투자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ETF의 장점을 우리가 잘 활용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금 편하다고 굳이 펀드를 할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 저렴한 수수료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ETF 중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느 ETF를 고를지 안목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정도 관점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투자는 늘 신중히 많이 공부하고 나만의 관점을 잘 확립하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말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니까 꾸준히 공부하시고 여러분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